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설상가상이란 말은 외롭고 춥고 경제에 걱정이 많은 저소득층에게는 좌절감을 주는 참으로 슬픈 말입니다. 특히 올겨울 기록적인 추위가 예상되면서 강추위와 폭설은 상상만으로도 걱정을 앞서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첫 소식은 설상가상 속에서도 언제나 희망이 있다는 말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식사를 배달하는 가정급식 프로그램이 넉넉하지 못한 살림 속에서도 저소득층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날씨가 추워지면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전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가정급식 서비스를 하고 있는 KCS의 퀸즈보로청이 전용 배달 차량 2대를 기증했습니다. 추운 겨울 밥 한 그릇이라도 따뜻하게 대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퀸즈보로청이 뉴욕 한인 봉사센터에 가정급식 배달 차량 2대를 무상 지원했습니다. 멜린다 캐치 퀸즈보로장은 어제 KCS 코로나 경로회관에서 가진 전달식에서 이번 차량 지원이 아시안 시니어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기쁜 마음으로 차량을 기증한다고 말했습니다. I was so proud to be able to fund the vans, but I'm more proud of the fact that KCS is able to utilize the money in a great way for our seniors. It really is God's work. KCS의 시니어 홈 딜리버리 밀 프로그램은 퀸즈 지역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직접 음식을 배달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동안 배달 차량이 부족해 보온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일반 밴까지 동원했으나 이번에 새로운 차량 지원으로 총 4대의 전용 차량이 운행됩니다. The capital funding that the Queensboro President's Office gave to KCS is for 2 hotshot vehicles, and it's used for meal delivery for the homebound seniors. And so this is actually a huge help because the 2 vehicles we had previously were very run down, they were very beat up, and these vans are very crucial for our staff to deliver the meals.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노인 인구 가운데 아시아는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소득 또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KCS의 가정급식 배달 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 홈바운드 노인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 단순히 음식뿐만 아니라 제가 가정을 찾아가면서 그분들하고 의사를 소통하는 채널을 개발하기 때문에 무슨 일 있으면 얘기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병원을 들어가시고 그러면 사회적 비용도 세이브할 수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중요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이 가정급식은 여러 가지 면에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 KCS의 가정급식 프로그램은 플러싱과 코로나 등 퀸즈 1에서 7 선거구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마찬가지로 트럼프 당선으로 많은 실망을 한 불체 청년들이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도 어쩌지 못하고 차기 정부에 맡길 수밖에 없는 문제였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불체 청년 추방 유예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나친 희망이 아닌 희망의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7일 정치 전문 매체 더일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올해의 인물 선정을 계기로 가진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다카 수혜자들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들은 어린 나이에 미국에 와서 공부도 하고 일도 했다며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결코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들을 행복하고 자랑스럽게 만들 무엇인가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카 수혜자들에 대한 구제책 마련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타임지는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다카 폐지 공약을 철회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다카 수혜자들에 대한 언급 외에 국토안보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해병대 사성장군 출신 존 켈리가 국토안보 장관에 낙점됐습니다. 당초 국토안보 장관에 초강경 반이민파 크리스 코바 캔자스주 내무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됐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존 켈리도 그동안 불법 이민 단속에 단호한 입장을 표명해온 인물이어서 앞으로 이민정책 수립과 집행 방향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뉴욕 한인회가 추진 중인 한인 이민사 박물관 건립 사업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데요. 한인회는 예산 마련을 위해 내년 한인의 날 행사를 박물관 기금 모금 행사로 꾸밀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그동안 준비해온 박물관 건립 공사를 내년 1월 3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박물관의 이름은 뮤지엄 오브 코리안 아메리칸 헤리티지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모카로 결정하고 맨해튼 뉴욕 한인회관의 6층에 만들어집니다. 인사 박물관 건립 문제는 단 어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범동포 차원에서 우리가 살아온 114년 우리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보존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주는 역사적인 과제입니다. 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은 총 100만 달러. 이 중 절반은 뉴욕 한인회가 마련하고 나머지 절반은 재외동포재단 등 한국 정부의 매칭 펀드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뉴욕 한인회는 지난 10월 한국을 방문해 정부 기관으로부터 긍정적인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1월 23일 미주 한인의 날 행사를 박물관 기금 모금 행사로 꾸밀 계획입니다. 한인 역사, 한인 이민 역사 박물관은 저희한테 꼭 필요한 그런 업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한인회관을 살리기 위해서 이번에 좀 더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앞으로의 후손을 위해서 좀 저희를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뉴욕 한인 이민사 박물관은 이민관과 전쟁관, 독립관, 홍보관 등으로 꾸며져 한인 이민의 역사를 기록해 2세 교육의 장 및 한인사회 홍보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KBN 뉴스 김지수입니다.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에 후보자 등록이 마감됐지만 이번에도 입후보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직 회장단이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됐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27대 뉴저지 한인회장을 뽑기 위한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늘까지 입후보 서류를 제출한 후보자가 단 한 명도 없어 차기 한인회장 선거가 또다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지난달 22일 한인회장 선거 공고를 하고 오늘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았지만 지난 26대에 이어 이번에도 등록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인회는 오늘 저녁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새 책에 따라 전직 회장단에 차기 회장 추천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전직 회장단이 차기 회장을 추천하면 선관위가 자격심사를 하고 이사회가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한편 한인회는 오늘 오전 한인회 총회를 개최하고 수정안 회칙을 통과시켰습니다. 한인회 임물부 하시는 분들이나 또 앞으로 회관 건립에 임물부 되시는 분들이 좀 더 투명한 그런 많은 분들이 그런 걸 원하셨는데 재정적 투명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나오신 분들이나 또 나오지 않으신 분들 개개인들이 정말 뉴저지 한인회에 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정회 측은 이사회가 회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인회관 건립을 위한 별도의 계좌를 운영하고 회관 계좌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내년도 재외동포 재단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차세대 동포 한국어 지원 예산이 크게 증가했고 재외국민 보호도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영 계획안에 따르면 2017년 재외동포재단 예산은 정부안 612억 2,200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이 증액된 616억 200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보다 11.7%가 증가한 것입니다. 동포재단 예산 중 한글학교 육성을 위한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이 전년도보다 32억 2,800만 원 증액된 157억 7,200만 원으로 책정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또 한인회관 등 건립 지원금도 8억 6천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이와 함께 각종 교류 지원 사업에 186억 원, 차세대 동포 한국어 집중 캠프 예산으로 3억 4천만 원, 한상 활용 국내 청년 해외 진출 지원에 11억 5천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외교부 예산은 2016년 예산보다 847억 원 증가
증가한 총 2조 2,240억 원으로 이 중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예산은 올해 101억 원에서 3억 원 늘어난 104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일본 극우 세력의 역사 왜곡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 항의하거나 몰래 말뚝을 박는 등의 행태에 이어 이번에는 발신인 불명의 엽서를 보내 역사를 왜곡한 일이 밝혀졌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정부에 따르면 버겐 카운티 정부는 5일 버겐 카운티 정부 담당자 수신으로 표시된 2장의 엽서 형태 선전물을 받았습니다. 2장의 엽서는 지난 11월 26일 일본 도쿄에서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용은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은 자발적으로 참가했으며 많은 보수를 받았다는 내용과 한국인들은 자국의 가난한 여성을 납치해 위안부로 팔았다는 내용 등이 영어와 일본어로 적혀 있습니다. 발송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명시되지 않은 채 오피스 존이 제작했다고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선전물의 내용을 감안할 때 일본 극우단체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존 호건 버겐 카운티 클럭은 위안부 역사를 왜곡한 내용으로 한시라도 빨리 한인 사회에 알려야겠다고 판단했다며 카운티 정부는 이 같은 역사 왜곡에 현혹되지 않고 위안부 기림비 보존과 교육에 더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버겐 카운티 정부는 지난 2013년 해켄세 카운티 법원 앞에 위안부 기림비를 설치했습니다. 기림비가 설치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일본 극우 세력들은 여전히 버겐 카운티 정부를 대상으로 기림비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학생들이 한반도 동쪽 바다를 일본해 울릉도를 일본 땅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역사 왜곡을 바로잡았습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방크는 5일 현재 이 사이트를 방문해 한국 지도를 검색하면 울릉도는 한국 영토와 같은 색으로 통일했고 바다 이름도 동해 일본해를 병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반크 회원 윤채영 학생은 교육 포털 사이트 팩트온 파일이 울릉도를 일본 땅으로 왜곡한 지도에 대해 항의하고 시정 요청을 했습니다. 서한을 받은 팩트온 파일 측은 우리 회사 사이트에 한국 지도와 관련한 오류를 지적해줘서 감사하다며 곧 시정하겠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 사이트는 그러나 일본 지도에는 동해를 여전히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고 있습니다. 박기태 반크 단장은 일본 지도 부문도 동해 일본해를 병기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시정 노력을 펼칠 것이라며 이번 성과는 동해 표기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내년 4월 24일 모나코에서 열릴 국제 수로기구 총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주차 위반 자동 단속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타운 측은 90일간의 시범 기간을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펠팍 주차 미터기는 지난해 가을 전면 교체됐습니다. 이 신형 주차 미터기에는 감시 카메라가 내장돼 있어 주차 시간이 만료되면 5분 후 자동으로 차량의 번호판을 찍어 차량 소유주의 거주지로 벌금 티켓이 발송됩니다. 이 같은 자동 단속은 앞으로 90일간 시범 프로그램 형식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 중에도 감시 카메라를 통한 자동 단속에 적발될 경우 실제 벌금 티켓이 발부됩니다. 타운 정부는 해당 미터기 화면에 영어와 한국어 등으로 자동 단속 프로그램이 시행 중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은 시범 프로그램 종료 후 모든 미터기로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실효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 정식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뉴저지 최대 한인 상권이 형성된 펠팍의 최대 문제로 주차난이 꼽히는 만큼 자동 주차 위반 단속에 대한 이용객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되고 있습니다. 특히 펠팍 주차 미터기의 경우 오작동 문제가 자주 보고돼 기계를 통한 자동 단속은 한인들에게 큰 혼란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비판도 큰 상황입니다. 죽어도 빚이 탕감되지 않는 과도한 상환 규정으로 논란이 되었던 뉴저지주 학자금 융자 상환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뉴저지주 학자금 대출 상환 규정은 타주에 비해 상당히 까다로웠는데요. 이제는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이 사망하거나 중증 장애 등을 겪을 경우 학생 본인은 물론 공동 서명한 가족들도 학자금 상환에서 자유롭게 됐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